주식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2년 이상의 기간, 그리고 30% 이상의 폭락을 살펴보면 100년 동안 단 6번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아직 악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증시에 힘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어야 반등이 나올 듯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 니켈값 폭등으로 인해 차량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과 미국 금융당국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되는 중국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 QN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협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프리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미국 증시는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 현재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버티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우는 0.7%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0% 하락한 상황, 나스닥은 2.2%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20% 하락한 상황입니다. S&P 500은 1.3% 하락했고 현재 고점 대비 12%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악재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조금씩 올해 안에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피바다입니다. 거의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특히 기술주와 반도체가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2%를 넘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3까지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투자 심리가 현재 위축되어 있고 현재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탐욕을 부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적립식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분할 매수 기회인 겁니다. 지금 왜 사냐고 말하는 분들은 트레이더 성향을 가진 매매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자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주가 되어 가는데요. 드디어 2주 만에 우크라이나와 회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어제 미국 증시 프리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매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중립국화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주곤 있지만 결국 점점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 중단과 중립국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에 대한 양측의 협상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이미 굉장히 강한 제재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 값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주문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테슬라는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니켈값 폭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정말 많은 상품들이 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무려 27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리스트들은 얌차이나,
베이진, 자이랩, 허치메드,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ACM 리서치입니다. 램 리서치가 아닌 ACM 리서치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리바바의 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의 눈에 찍히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규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200달러까지 알리바바가 떨어진 것을 보고 저점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찰리 먼거는 알리바바를 매수했죠. 그런데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7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죠. 현재는 무려 7년 전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알리바바를 2015년부터 적립식 장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 손실권인 상황인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는 작년부터 알리바바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리 먼거가 매수한 시점을 살펴보면 정말 찐 반등을 주는 것 같은 그 시점에 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단식 하락, 데드캣 바운스를 보이면서 현재 찰리 먼거도 꽤나 큰 손실 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도 바닥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도 개별 종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썸머타임 적용으로 거래 시간이 변경됩니다. 증권사마다 프리장, 애프터장은 다르기 때문에 각 증권사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리장 거래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는 오후 6시가 아닌 5시부터 프리장이 열립니다.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프리장이고 본장은 밤 10시 반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애프터장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준이 굉장히 곤란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공격적인 긴축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공격적인 긴축을 해버린다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도 당분간 연설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 시장엔 불확실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도 결국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12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고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오래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12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이미 4차 매수 타이밍 매수 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벌써 31차 매수를 완료했고요.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댓글이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진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파란하늘님의 댓글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주가 지수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다들 나가서 투자금이나 더 벌어오시고 주식 어플은 잠시 덮어두시길 바랍니다. 10년, 20년 미국 주식 차트를 보면서도 왜 다들 불안해하시는가요? 전 투자금 5억에 한 달 새 5천이 넘게 날아갔지만 뭐가 두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라고 한 달 전에 댓글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정말 10년 뒤에 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년 뒤에 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더, 매매를 하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뺄 돈이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모든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하락장과 폭락장, 횡보장도 정말 아무리 길어도 대략적으로 3년입니다.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전 고점까지 10년은 최고점에서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 그 최고점을 다시 터치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점에서 거치식으로 매수하나요?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년을 거치식이 아니라 조정장이 왔을 때마다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데 대체 왜 불안하신가요? 불안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2년 이상의 기간, 그리고 30% 이상의 폭락을 살펴보면 100년 동안 단 6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절대 폭락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비관론자, 하락론자들이 말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락, 횡보할 거다라는 내용은 미국 주식 역사를 봤을 때 100년 동안 6번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정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해 주었거나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100년에 단 6번이었던 몇 년 동안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고 횡보하는 그런 조정장일지 말입니다. 모두 웅줍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조정장 굉장히 지루하고 생각보다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장은 앞으로 평균적으로 2년마다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2년 뒤에 이 조정장이 와도 꽤 높은 확률로 그땐 수익권일 겁니다. 그러면 조정장이 와도 버티기 쉽겠죠? 지금은 투자 초기이기 때문에 계좌가 손실권인 상태를 보는 게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 다음부턴 다들 지금보다 훨씬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두 올해 정말 웅줍하면서 잘 버텨봅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